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대면 수업이어서 이론 수업을 한 다음에 실습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무래도 선호도가 높은 식재료 중에 하나는 고기를 제외하면 아마 이 갑각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갑각류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만 이제 꽃게하고 새우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접하지 않은 랍스타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식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꽃게하고 새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꽃게는 암수 구분에 따라서 이제 계절별이라든지 시즌별로 조금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우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통해서 진지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꽃게의 암수 구분에 있어서는 이 꽃게의 암수를 구분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이 배딱지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배딱지가 조금 둥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암꽃게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숫꽃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집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암꽃게는 아무래도 조금 널쩍하고 짧은 집게를 가지고 있지만 숫꽃게는 집게가 길고 약간 뾰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컷의 성격상 이제 공격형 이런 집게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암수 구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꽃게는 언제 먹어야 가장 맛있는지 이 계절별로 나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거는 이제 봄에는 암꽃게가 가장 맛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 수율도 많고 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가장 맛이 좋고요. 여름에는 이 꽃게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금어기를 갖게 됩니다. 이 금어기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좀 더 대중적으로 많이 먹을 수 있게 꽃게가 이제 배양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적인 경쟁이 이제 금어기를 갖지 않으면 아무래도 꽃게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겠죠. 이제 금어기를 제외하고는 이제 가을에 이제 숯꽃게가 좀 맛있고요. 이 늦가을에서 이제 초겨울이 올 때, 요때도 이제 아마 산란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암꽃게가 굉장히 맛있는 시기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꽃게는 아무래도 계절마다 가격이 조금 틀리고 퀄리티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 계절을 조금 더 생각하고 사게 되거나 먹게 되면 조금은 더 이렇게 저렴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꽃게는 이 지금 시기가 가장 맛있는 시기인데요. 이 암꽃게가 가장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붉은 알이, 이런 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가장 맛이 좋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꽃게는 굉장히 가격이 12달 중에 가장 비싼 시기인데요. 이 드실 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실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가장 친숙하게 먹는 간장게장을 많이들 선호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생선이나 갑각류나 고기는 익히지 않으면 않을수록 가지고 있는 향들이나 맛들이 조금 더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맛을 조금 더 느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꽃게가 가장 비싼데요. 아까 말씀드렸처럼 늦가을이나 초겨울 때, 요때 꽃게를 구매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한 30% 정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살과 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조금 느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품질의 최상위인 꽃게는 지금 3, 4, 5월 이때가 가장 좋고요. 그리고 가성비가 좋을 때는 10월하고 11월, 12월 이때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꽃게가 대량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여서 굉장히 맛이 좋을 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숯꽃게는 아무래도 찜이나 이런 양념이랑 같이 해서 꽃게를 같이 먹을 수 있을 때가 가장 좋은데요. 이 암꽃게가 아무래도 6월에서 8월부터 상반기 직후부터는 이제 알을 낳기 위해서 소모한 상태여가지고 맛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바로 이때 숯꽃게가 가장 맛이 좋기 때문에 이 맛을 드시면 좋고요. 알이라고 하는 난소의 맛으로 먹는 이제 암꽃게와는 달리 살과 이제 살에서 나오는 단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때가 지금 숯꽃게가 가장 맛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좀 아쉽긴 한데 이제 숯꽃게는 역시 조금 지금은 이 10월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맛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안꽃게 10월부터는 이제 안꽃게보다는 그 쑥꽃게가 좀 맛있는 시기여가지고 쑥꽃게를 드실 때는 이제 같이 이렇게 드시면 좋은 시기가 이제 10월 정도가 가장 맛이 좋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꽃게를 이제 구별하는 방법은 이건 진짜 대중적으로 많이 알고 계셔야 조금 더 좋은 부분인데요. 왜냐면 알고 계셔야 뭐 다른 이제 안 좋은 물건들에 대한 컴플레인이라든지 이런 의사전달을 확실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요거는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안꽃게는 그 붉은 빛이 돌고요. 입 주변에 이렇게 털이 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선도가 좋은 그 꽃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숫꽃게는 이 속살이 비친다면, 이렇게 비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아무래도 살의 수율이 좀 떨어지어서 이제 그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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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를 보시고 이제 구매를 하실 때 조금 보면 좋고요. 이 꽃게 자체가 이제 굉장히 조금 더 이 선도가 좀 좋고 그런 것들 좀 비싼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꽃게는 다리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다른 뭐 킹크랩이든 랍스타든 이런 것들처럼 이 다리에 이런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떨어진다고 해서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지지만 다리에 있는 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다리가 좀 떨어진 것들은 조금 더 가격을 저렴하게 팔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장이라든지 어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다리가 좀 떨어진 것들은 좀 싸게 팔면 그런 것들을 사서 드시는 것도 굉장히 조금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그런 구매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다리가 떨어져서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꽃게 다리에 살이 뭐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한 다음에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장어인데요. 장어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들 선호를 하는 식재료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고가의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어를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좀 더 많은 장어를 아는 것도 좋은데요. 이 장어는 이제 고창 장어를 많이들 선호를 하죠. 왜냐하면 장어가 굉장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조금 이런 장어를 하는데요. 장어는 이제 자포니카 품종이, 이제 우리나라 토종 장어는 이제 자포니카의 품종으로 이제 생산이 되는데요. 장어로 유명한 일본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장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담백한 맛하고 이 품질이 조금 뛰어난 것들이 좀 있고요. 이 치어를 구하기 힘들어 양식도 이제 가격이 좀 높은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민물장어 중에서는 이제 자포니카 품종이 최상의 품종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이 장어는 이제 이 뱀장어과에 속하는 민물장어이고요. 장어류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바다에서 부화해서 강으로 올라와서 생산하는 회유성 어종이 이제 궁천장어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수요와 무분별한 포획으로 인해 가지고 장어의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좀 더 이런 풍천장어를 찾기가 좀 수요가 좀 어려운 게 이제 좀 단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뱀장어를 잡아서 이제 양식으로 키운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이제 갯벌에서 풀어두면 자연산 이제 고창 갯벌장어가 됩니다. 갯벌에서 이제 키우는 것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 갯벌이 사육하는 방식에서 조금 더 운동량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맛이 좋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선호하는 그런 종어 중에 하나입니다. 장어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은 아무래도 구이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구이로 구웠을 때 향도 향이고 이제 고소한 그런 맛들이 있는 게 특징인데요. 장어가 가지고 있는 텍스처를 가장 많이 살릴 수 있는 조리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어를 일반적으로 간장에도 붓고 소금구이라도 하고 이 양념에다가 부어가면서 이제 밥과 같이 먹는 것들이 좀 더 있고요. 이 장어는 일반적으로 스테미나 음식으로 많이들 선호하시잖아요. 근데 장어는 버릴 게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머리나 뼈는 구워도 되고, 이제 굽다는 말은 오래
이제 끓인다는 말인데요. 그렇게 구워가지고 탕으로도 많이 드시고요. 살은 이제 구워서도 많이 드시는데 뼈는 또 칼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좀 말린 다음에 튀겼을 때 이제 장어의 그 고소한 맛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체내에 좀 더 건강하게 채울 수 있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뼈는 또 이렇게 오래 구워가지고 소스 같은 것도 만들어도 굉장히 맛이 좋아서 비싼 식재료는 비싼 식재료만큼의 조리법들이나 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장점 중에 장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장어의 피하고 그 점액실의 독소는 좀 유별나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장어는 회로 먹기는 하는데요. 붕장어는 이 뱀장어는 회로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약은 미숙하지만 그 점액질의 독소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드셨을 때 이제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 이 독소 때문에 아무래도 뱀장어는 회로 잘 먹지 않고요. 이제 구이로 많이 드시고 이 안하고는 이제 회로 먹어가지고 이제 그 산성이 있는 것들, 또 그런 거나 이제 와사비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해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과 같이 먹으면서 조금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뱀장어를 드셨을 때 익혀도 혹시 독소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독소는 이제 60도 정도에서 5분 정도 가열하면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 익히는 과정을 거친다면은 좀 더 안전하게 뭐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구이라든지 뭐 찜 이런 것들이랑 드실 때는 조금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좀 이런 부분은 좀 하고요. 웬만하면 장어는 이 붕장어를 제외하고는 이제 회로 먹는 거는 이제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어를 같이 드실 때 곁들이는 것들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생강하고 부추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제 부추에 들어있는, 마늘에 들어있는 알진 성분이 있는데요. 이런 성분을 이제 담백한, 단백질이 많은 이 장어랑 같이 드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열량을 맞춰주는 밸런스도 있지만 이 소화를 잘 시켜주고 그리고 또 열과 음기, 양기를 좀 맞춰주기 때문에 조금 더 좋고요. 이 단백질을 분유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어서 소화를 돕는 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강이 뭔가를 잡아준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니까 드실 때는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뱀장어는 이제 민물장어로 말하는 양식의 이제 그 장어 중에 하나입니다. 1m까지 자라고요. 이제 갑각류나 곤충 등을 자주 먹어서 합니다. 이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아래턱이 밑턱보다는 앞으로 좀 나와 있는 특징이 있고요. 이 색깔은 이제 흰백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색과 흑갈색을 같이 밑에 부분은 꼬리 부분은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갯잔하고 불리는 하모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하모는 일본어로 물다라는 뜻인데요. 하모는 일반적인 장어랑은 좀 틀리게 2m까지 자라고요. 갯장어라고 불려야만 이제 주요 산지인 여수에서 이 하모 또는 친장어로 불릴 수 있는 이 장어 중에 하나입니다. 모양은 일반적으로 하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하모의 특징이고요. 그 색깔은 그 회백색을 띠고요. 그리고 이제 꼬리 쪽에는 흰백색을 띠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주둥이가 길고 뾰족한 게 이제 하모라고 특징도 있는데요. 이 손질법이 굉장히 조금 복잡합니다. 민물장어는 여기에 머리를 고정시킨 다음에 떠서 이제 뼈를 제거한 다음에 이제 구이를 사용을 하지만 하모는 장거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장가시를 이 잔칼집으로 넣어서 이제 끊어가지고 이제 샤브샤브라든지 이런 그 익혀서 먹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는 식재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붕장어, 이제 붕장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안악어로 많이 불리고 있죠. 그래서 회로 드셨을 때 약간 씹는 식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제
많이들 드시는 식재료 중에 하나고요. 연안의 모래와 진흙이 섞인 산이질 속에서 이제 서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모양이 조금 이 흰색하고 점선이 이루어진 게 있는 게 이제 붕장어의 특징이고요. 꼬리가 뾰족하고 가늘어서 가장자리가 이제 긴 게 특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얇게 생겼어요. 그래서 회를 떴을 때는 굉장히 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먹장어가 있는데요. 이 꼼장어로 불리는 그 대명사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데에 가면 이제 많이 안주로 하는 것들에 대한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요. 갯벌에서 주로 서식을 하고요. 어류나 오징어류 등에 이제 부착해서 살이나 내장을 녹여가지고 먹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먹장어는 굉장히 그 부산이라든지 이런 요쪽에 좀 가게 되면 이제 많이들 선호하는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요. 몸의 색깔은 일반적으로 다 갈색입니다. 갈색이고요. 구형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일반 장어와는 틀리게 수염이 있는 게 좀 특징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특징을 갖고 있고요.